완벽한 청소를 그만두다. 100점짜리 청소는 못하더라도 80점을 매일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 어른이 되어 그만둔 것. 그만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두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어떤 것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이해하며 재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만둘 때마다 몸과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그만두는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제 자신으로 살기 위한 인생 후반의 대청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청소의 달인에게 배운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청소는 더럽지 않더라도 매일 한다. 그리고 30분을 넘기지 않는다. 세면대부터 거실, 서재, 현관, 화장실까지 30분 안에 모두 청소하려면 아주 서둘러야 합니다. 귀찮다, 힘들어, 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들 틈을 주지 않는 게 핵심이죠. 저녁 식사 준비도 30분이면 됩니다. 반찬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하죠. 시간이 걸리는 국물 요리가 먹고 싶은 날이면 메인 요리는 생선구이나 닭고기찜 등 굽거나 찌기만 하면 되는 걸로 정해요. 저는 즐겁게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0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닥달하며 몰아붙여서는 나를 긍정하며 살기 힘듭니다. 나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편이 빠른 데다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주더군요. 슬슬 지겹네 하는 생각이 든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억지로 어떻게든 버티려 애쓰지 말고 순순히 몸의 리듬에 따라 휴식하고 빨리 기분 전환을 해서 일도 생활도 스트레스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가진 에너지를 90%쯤 쓴 상태에서 멈추려면 할 일을 한 가지 줄여야만 해요. 즉,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욕심쟁이에게는 이것이 어려워요. 비유하자면 10개밖에 안 들어가는 통에다 평소 11개, 12개를 쑤셔넣었던 사람에게 9개만 넣으라는 격이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일 중에 내일 해도 될 일을 찾아보니 차고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서류 정리도, 리스트 작성도, 주방 청소와 우편물 정리도 모두 내일 해도 큰 문제 없을 일들이더군요. 그렇구나. 오늘 꼭 해야 할 일이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먼저 앞당겨 일하고 내 안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 건지도 몰라요. 조금만 덜을 그만두다. 부족한 것만 쫓다 보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 언제나 아직 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불안해지고 결국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40대에는 줄곧 이제 나 자신에게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아니야, 만족하면 여기서 끝이지라는 생각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쉰이 되고 나니 자연스레 조금만 덜하는 생각이 그냥 껍질 벗겨지듯 제 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한할 것이라 생각했던 시간에 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조금만 더만 외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겠다 싶었어요. 밤에 일하는 습관을 그만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녁을 나에게 선물해본다. 그래도 남들만큼을 그만두다. 남들만큼 살려고 쫓아가다 보면 남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 자신만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라도 복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독자적인 시각으로 고른 물건들로 꾸민 집에 가보면 그곳에는 분명히 그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베시의 로코에는 갤러리 모리스를 지원하는 모리와 키롬이라는 70대의 멋진 여성이 계세요. 어느 날 그분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주 좁아요. 그치만 마음은 너무 편한 곳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아두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족의 보자기를
너무 크게 펼치지 않는 모습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리아키 씨는 누군가와 똑같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둘 모으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바로 곁에 있는 작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와 똑같이를 추구하다 보면 이곳저곳에 누군가가 신경이 쓰여 알아둬야 할 일이나 손에 넣어야 하는 것들의 폭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평생 채워지지 않죠. 무언가를 고를 때는 내 마음에 분명히 물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다라고 느끼는 내 선택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안목과 기준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인생 후반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설렘을 즐겼으면 합니다. 혹시 몰라서 하는 준비를 그만두다. 준비를 위한 준비는 아니었을까? 준비만으로 안심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장비병을 그만두다. 뭔가를 사는 것만으로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뭔가 좀 달라질지도 몰라 하는 기대와 착각을 사는 것일 뿐. 매년 연말 주방을 대청소할 때마다 대량의 조미료통을 처분했습니다. 하나같이 한두 번 정도 썼을까 싶은데 유통기한은 이미 지나 있었죠. 카이엔 페퍼, 클로브 등등. 처음 요리에 도전할 때 요리책의 레시피를 보고 필요하다며 샀던 것들이에요. 만들어 본 적 없는 요리를 처음 시도하는 것은 분명 설레는 일이지만 고민거리가 바로 조미료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각종 조미료를 하나부터 열까지 갖춰야 하니까요. 새로운 조미료 사는 걸 그만두었어요. 각종 조미료를 구비해야 하는 레시피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도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 정도면 집에 있는 걸로도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것만 시도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도 잘 쓰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쇼핑은 다분히 기분에 좌우되는 면이 크다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자극받기를 원하는 것뿐. 그렇다면 자극과 물건을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건을 줄이고 싶어지는 것은 편하게 살고 싶어서예요. 물건이 많을수록 정리정돈해도 관리해도 시간과 수고가 되니까요. 뭔가를 사는 행위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물건과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생활에 신선한 바람이 들어올 수 없죠. 인생을 즐기려면 사는 것과 활용하는 것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모을 것. 완벽한 청소를 그만두다. 100점짜리 청소는 못하더라도 80점을 매일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 청소는 꼭 더럽지 않아도 매일 하는 겁니다 라는 청소 달인의 이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어 저도 매일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매일 청소를 하면 대충 적당히 해도 방이 깨끗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 쓰기에 번거로운 유선 청소기를 치우고 무선 청소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편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100%를 다 쓰면 남는 연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계획한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계획 이의 일에 눈을 돌리지 못하죠. 목적을 향해 직진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니 그 길의 옆에 떨어져 있는 큰 행복을 알아차릴 수 없고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데도 그냥 지나칩니다. 20%의 여백이 생겼을 때 거기에 무엇이 흘러들어올지 생각해보는 것. 그것은 분명 지금껏 몰두해온 일과는 조금 다른 인생의 재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분방한 소비 습관을 그만두다. 갖고 싶은 건 돈이 있으면 샀다. 마흔이 넘어서야 저축을 시작했다.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 갖고 싶은 것은 수중에 돈이 있으면 사곤 했어요. 제 경우에는 그릇 만드는 작가를 취재하러 가면 그릇을 사는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데도 돈이 드는 편이에요. 이들은 정말 위험하겠어.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무려 40이 넘어서였어요. 일단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에 넣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잊고 지내다가도 문득 통장을 꺼내보게 되더군요. 돈이 모이고 있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런 제 수준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저축액의 숫자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알게 된 것이 바로 돈은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눈 딱 감고 매달 얼마를 정해 확실히 그것만큼은 남겨두는 것. 조금 더 일찍 이런 깨달음을 얻었더라면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멋부린 티가 나는 멋내기를 그만두다. 늘 같은 옷이어도 된다. 디테일의 변화가 스타일을 완성한다.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늘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해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드리스 반 노튼, 톰 포드 모두 그렇다고 합니다. 피부처럼 익숙한 옷차림을 확립한다는 것은 멋을 둘러싼 여러 걱정거리로부터 해방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한 프로의 몸가짐이라는 것이었어요. 늘 같은 옷을 입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자 어깨에 짐이 내려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옷, 마음이 편안해지는 옷은 자연스레 정해지는 법이죠. 지금까지는 새로 쇼핑을 할 때면 지금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골라야지, 늘 똑같아 보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새로운 아이템을 고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고른 옷은 손이 덜 가게 되고 결국 늘 입는 옷들만 꺼내 입게 되더군요.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은 내 모습이 비치면 자신있게 집을 나설 수 있어요. 이치다 노리코 저자의 어른이 되어 그만둔 것. 옷 이야기 너무 공감 가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맨날 그러니까 뭔가 쇼핑을 할 때는 지금 옷을 안 사는데 예전에는 다양한 걸 사야지, 이거를 입으면 아니다, 이거는 집에 있으니까 다른 걸 사야지, 다른 스타일을 그래 놓고 사면 어차피 맨날 똑같은 거 있거든요. 똑같이. 그리고 오늘도 이제 호주엔 레드크로스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거기 기부하러 가는 길에 상가에 이제 버스킹 같은 걸 하는, 그러니까 홈리스 분이 계셨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들고 갔던 게 딱 그분이 필요할 것 같은 거야. 뭔가 되게 제가 선반이 아니라 뭐지? 쟁반 같은 건 쟁반이 아니라 트레이? 나무로 된 되게 예쁜 건데 안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부하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딱 근데 그분이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거야. 그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돈통을 놔두잖아요. 근데 딱 그걸로 딱이라 가지고 그냥 가는 길에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거 쓰실 생각 있냐고 하니까 마음에 든다고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선택 받아주시니까 갑자기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레드크로스에 그분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는 빼고 이렇게 다 기부를 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그분한테 그걸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어디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하니까 북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왔는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뿌듯하고 제가 어제 리뷰했던 책에서 조슈아 버커 책에서 그러니까 굳이 팔지 말고 기부해라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리는 이미 해놨었거든요. 근데 딱 되게 오늘 마음 편하게 기부하고 왔어요. 근데 은근히 제가 감사 인사를 받고 싶었나 봐요. 레드크로스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레드크로스 갈 때마다 그 볼런티어들이 뭐 자원봉사자들일 거 아니에요. 아마 돈 받고 일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되게 밝게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항상 쓰레기 같은 물건 이런 거 절대 안 주고 그러니까 되게 상태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고맙다 이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근데 오늘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킹 하시던 아저씨가 그렇게 감사해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도 웃기죠. 그 기부하면서 감사 인사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몇 년 전에도 느꼈었어요. 제가 의류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옷을 이렇게 막 샘플 같은 거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필요한 거 다 가져가 이랬는데
친구들이 다 가져가면서 별로 안 고마워하는 거예요. 옷이랑 옷은 다 챙겨가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감사 인사조차 못 받는 거에 내가 쿨할 수 있는 그런 쿨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팔거나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레드크로스에서 인사를 못 받고 오늘 든 생각은 제가 퍼즐 같은 거 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되게 비싼 건데 사실 그냥 동료들이나 친구한테 물어보고 혹시 이거 할래? 이렇게 할 거면 퍼즐 같은 거는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한 번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웃기죠. 저도 진짜 쪼잔뱅이 같은 속마음이 있어요. 어른이 되어 그만둔 것. 저도 그만두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직장을 관두진 못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좀 내려놔도 될 것들 그런 거 이 책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